자, 오늘은 또 무슨 기막힌 사연일까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막장 드라마 뺨치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듣다 보면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마지막엔 그래, 이래야지 하고 무릎을 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하야 과거 급제하자마자 조강지처를 버린 배신남의 비참한 최후.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일막 헌신의 세월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가난한 시골 마을. 여기 김진사라는 선비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글은 좀 읽는다 싶었지만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과거 공부는 꿈도 못 꾸는 처지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진사에게 천생연분 같은 아내가 하나 있었으니 이름하야 연희. 연희는 비록 양반집 딸은 아니었지만 마음씨 하나는 금덩이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리고 보니 남편이 밤낮으로 한숨만 쉬는 거예요. 여보, 무슨 근심이 그리 깊으시오? 김진사가 대답하길, 나도 과거에 급제해서 당신을 좋은데 살게 해주고 싶소만. 공부할 책도 없고 과거 시험 보러 한양 갈 노자돈도 없으니 한숨만 나오. 그 말을 들은 연희 그날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양반 반드시 출세시키리라. 여러분, 이때부터가 진짜입니다. 연희는 새벽부터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삭바느질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 머리카락까지 잘라 팔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여자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자른다는 건 정말 목숨 같은 걸 파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손발이 트고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연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남편에게 책을 사주고 종이와 붓을 사주고 과거 보러 갈 노자돈을 만들어줬죠.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 10년이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 김진사는 한 번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어요. 낙방, 또 낙방. 보통 사람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연희는 한 번도 남편을 탓하지 않았어요. 여보,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힘내봅시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째 되던 해 가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막 배신의 순간, 김진사가 드디어 과거에 급제한 겁니다. 그것도 장원급제로 말이죠. 연희는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 고생 끝났어요.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대문 앞에서 남편을 기다렸죠. 10년 만에 입신양명한 남편을 맞이하는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대문 앞에 화려한 가마가 멈춰 섰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저렇게 좋은 가마를 타고 오시는구나. 연희는 감격해서 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가마에서 내린 사람을 보는 순간 연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젊고 예쁜 기생이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김진사가 따라 내렸습니다. 관복을 차려입고 의기양양한 모습으로요. 연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 여자는 누구십니까? 김진사가 비웃듯이 대답했죠. 아, 이 사람, 내 첩이요. 한양에서 내가 마음에 들어들인 사람이지.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연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자 김진사는 얼굴을 확 돌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에이, 냄새나는 것. 그동안 고생했다는 건 알겠소만 이제 나는 정삼품 당상관이요. 어디 감히 그런 초라한 꼴로 정승 부인 자리를 넘보느냐.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엽전 몇 푼을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이 엽전이나 받고 떨어져라. 한양에선 양반 채통이란 게 있단 말이오. 그리고는 발길질을 했습니다. 10년을 헌신한 아내에게 말이죠. 연희는 땅바닥에 나뒹굴며 엽전 소리를 들었습니다. 짤랑짤랑. 그 소리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김진사는 기생첩의 손을 잡고 유유히 대문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감히 나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상대는 이제 높은 벼슬아치였으니까요. 산막재기의 여종 연희는 그날 밤 냉골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죽으려고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목을 맬 새끼줄을 들고 나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달빛 아래 자기 손을 보는 순간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갈라지고 터진 손, 굳은 살 박힌 손바닥. 10년 동안 악착같이 살아온 흔적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죽으면 그 사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거 아닌가? 연희는 새끼줄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나도 살아남겠어. 보란듯이 잘 살겠어. 다음 날 새벽, 연희는 보따리 하나 메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이었지만 악착같이 살아남기로 결심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대문 시장에서 조그만 좌판을 폈습니다. 바늘 몇 개, 실면 뭉치 파는 작은 장사였죠. 하지만 연희는 달랐어요. 10년 동안 집안 살림을 꾸려온 내공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물건을 정직하게 팔고 밤낮 없이 일했어요. 그러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주머니 물건 사면 손해보는 법이 없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작은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어요. 2년째 되자 종업원을 2명 쓸 정도로 커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손꼽히는 거상인 정대감이 연희의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침 부인의 생일 선물을 고르러 온 건데 연희가 이것저것 설명하는 걸 듣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 부인, 보통 사람이 아니구만. 어디서 장사를 배웠소? 연희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정대감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내게 자식이 없소. 부인 같은 사람이라면 내 양녀로 삼고 싶소. 그렇게 연희는 한양 최고 거상의 양녀가 됐고 3년 만에 부잣집 마님이 된 겁니다. 사막인과응보 900에 그런데 같은 시각 김진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일에 인연은 잘 나갔습니다. 높은 벼슬에 예쁜 첩까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기생 출신 첩은 사치가 심했어요. 비싼 비단옷, 금은 보화, 온갖 사치품을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첩의 환심을 사려고 뇌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결국 들통이 났습니다. 어느 날 암행어사가 내려와서 김진사의 비리를 적발한 거죠. 삭탈관직은 물론이고 재산까지 모두 몰수당했습니다. 그때 첩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에구, 난 이제 당신 같은 무능한 놈하고 못 살아. 난 간다. 하고는 그동안 모아둔 폐물을 싸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10년 헌신한 부인에게 했던 것처럼 이번엔 자기가 당한 겁니다. 김진사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잃었죠. 거리를 떠돌며 구걸하는 신세로 전락했어요. 배가 고파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양 북촌에 있는 큰 기와집 앞에 섰습니다. 대문이 워낙 웅장해서 여기는 돈 많은 집이겠구나 싶었던 거죠. 저기,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구걸을 했습니다. 오막 사이다 제외일. 그때
대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마님이 나왔죠. 김진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연이 맞았습니다. 바로 3년 전에 자기가 발로 차고 엽전 던져줬던 그 여자 연이었던 겁니다. 연이는 차분하게 김진사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세요? 정삼품 당상관 나으리 아니셨나요? 그 높고 귀한 양반이 어쩐 일로 여기까지? 김진사는 부들부들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제발 밥 한 끼만. 연희는 하인을 불렀습니다. 저 사람 배고프다잖아. 밥 대신 이거나 한 바가지 퍼다 줘라. 하인이 들고 온 건 구정물이었습니다. 철썩. 김진사 앞에 구정물이 쏟아졌어요. 연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손발 터져가며 모은 돈이 당신 보기에 엽전 몇 푼이었지. 그럼 이 구정물도 당신한테는 꿀물이겠구만. 김진사는 피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연희는 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뒤로 김진사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연희는 보란듯이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죠. 엔딩 멘트 1위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 시원하시죠? 조선시대에도 이런 말이 있었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하늘이 벌을 준다고요. 옛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던 겁니다. 아무리 출세해도 함께 고생한 사람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악착같이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본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